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국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그 의사를 밝힌 원희룡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희룡의 국회를 돌면서 했던 얘기들,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얘기들, 그 특정인을 지칭하진 않지만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고 정치적 자산과 기회는 개인화 하려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엔 뭡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명히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갖다가 무시하고 불과 2달여 만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다시 나오겠다고 하고 있으니 자기 책임은 전혀고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은 남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희룡이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리고 또 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당내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그런 정치적 자산과 그 기회를 갖다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면서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원희룡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미 총선에서 참패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 과연 어디에서 뭐가 있었으며 그게 왜 이번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참패 요인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 채널에 와서도 한동훈 좌파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 망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수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훈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패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친윤 세력이 이 한동훈을 가리켜서 총선 참패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대통령실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이제 일종의 설로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사 내지는 그런 관련 얘기를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또 홍준표 같은 이가 또는 오세훈 같은 이가 이 한동훈을 향해서 총선 참패를 우리 당을 망하게 했다는 식으로, 우리 당이 대참패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과연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안 다녀서 그 성경 신약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이제 누가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던져라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자격도 없는데 어디서 바위돌을 갖고 와서 던지려고 하고 심지어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희룡이 이런 얘기를 해서 굳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원희룡은 분명히 국민의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2024년 3월 12일 여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한동훈, 공동위원장의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입니다. 여러분들, 윤재욱이라는 사람은 요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재욱이 아마 원내대표를 하기 전까지 윤재욱이라는 사람의 그 얼굴과 그 이름을 알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국내 지지층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 그렇게 정치적인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제쳐두고, 왜냐 원내대표로서 일단 자동적으로 공동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제쳐두고, 그러면 일단 이 국민의힘이 이 한동훈 원맨쇼, 한동훈 원톱 체제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 지역구가 많은데, 그리고 이 수도권은 이 국내의 열세 지역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지명도와 인지도와 각각의 조직 기반을 가진,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서 지금 현재 선거를 뛰고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대권 주자 내지는 거의 그에 가까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들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이 수도권에서의 그런 선거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유리하게 조금 우호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한동훈이 다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여러분들 안철수는 경기 성남이고 원희룡은 인천이고 나경원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과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역할, 그 의무, 그 기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기대했던 또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기대했던 또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기대했던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는 이번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나와서 이 한동훈한테 총선 참패 책임론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두 사람, 윤상현은 여러분들 그냥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아니 나경원, 원희룡 이 사람들은 과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을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이번 총선에서 자기가 한테 주어진 혹은 그 이상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 당이 그나마도 이 의석을 확보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한동훈 저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오고 원톱 체제로 저기 말이야 전국 돌아다니면서 셀카놀이에 빠지고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해서 우리 당이 망했다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관련 기사를 제가 잠깐 한두 막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만들어 놨지만 이 사람들이 역할이 없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지원 유세를 갈 여유가 없어서 자기 선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여서 지금 다른 사람 도와줄 여유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는 기사의 한 대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두고 충돌했던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최근엔 이종석, 황상무 논란과 비례대표 사천 논란 등으로 재차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과의 갈등 수습을 위해선 한 위원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상황이 유세 일정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원톱 체제로도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도 역부족이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런 논란을 갖다가 초래를 하고 그걸 보고 갖다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결국엔 유세 일정에 영향을 이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측이 나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끝을 모르는 대치 국면도 결국 한 위원장이 관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에서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 체제가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원희룡 인천 계양을 이 나머지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각자 지역구 선거 유세 일정으로 타 지역 지원 유세를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세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세웠지만 이들 모두 자기 선거가 박빙으로 흐르면서 다른 후보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각자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 선거가 지금 어렵고 자기가 지금 열세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자꾸 이재명이 출몰을 하면서 지원 유세를 하니까 어디로 갈 여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나마 했을까 여기에조차도 의심이 든다 그 말입니다. 안철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나경원, 원희룡은 단 한 번이라도 그 다른 지역구로 가서 다른 후보의 유세를 갖다가 지원해 준 일이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따져 묻고 먼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한테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그래야 이 총선 참패 책임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따져볼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없었다는 게 바로 이 언론 보도의 요지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언론 보도입니다. 야당 공동선대위원장 누굽니까? 이재명, 그 다음에 이해찬, 김부겸 이런 자들 아닙니까? 야당 공동선대위원장들을 뛰는데 심지어 이재명은 인천 개항을 해서 소위 말해서 명령대전을 한다고 해서 원희룡이 이재명을 저기에다 개항을 했다가 발목을 묶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재명은 엄청 싸돌아다녔습니다. 이재명은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이재명은 엄청나게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뭐 지원 유세 간 지역에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나경원 지역구에도 유삼령의 지원 유세를 6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은 지역구에 발이 묶였다 이렇습니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안철수 나경원은 수도권에서 접전, 여당 한동훈과 함께 뛸 인사 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때 유승민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내이미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했지만 정작 이들이 지역구에 묶여 적극적인 지원 유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논란 등으로 여권발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뛸 중량급 인사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한동훈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커버하는 것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제는 자꾸 이렇게 악재가 팡팡 터지고 그걸 갖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수습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제한테 이런저런 조언 내지는 주문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언론 대응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 대체 지원 유세도 지금 할 수 없는 판에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저 야당은 이해찬이나 김부겸이나 여러분들 이해찬도 건강 이상설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선거 그 재판을 몇 번 받는 그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하는 그 이재명을 대신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 이해찬이 얼굴이 들이미는 걸 뭐 그걸로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줬을지 오히려 표를 깎아먹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대체 뭘 했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실적, 어떤 공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천 지역의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원희룡 보고 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명을 했습니다. 인천에는 여러분들 15석이 있습니다. 15석이 있는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이 가져간 의석이 몇 개냐면 2석입니다. 2석. 2석이 어디냐면 중구 강화 옹진의 배준영 그리고 동구 미추홀 윤상현 이렇게 2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 의석을 갖고 갔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원희룡이 과연 이들 또는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했을까? 여러분들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한 30분, 40분 동안 원희룡 관련 기사, 이 총선 기간에 그 기사를 살펴봤는데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원희룡이 그 누구의 지원 유세를 했다는 그 기억에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록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은 과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원희룡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천 지역 성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15석 중에 2석밖에 못 갖고 왔으니까 그야말로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5%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21대 총선 대비 22대 총선에서는 인천 지역의 의석이 늘었냐? 당선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이 국민의힘 소속,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또는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로 배준영, 윤상현, 이 두 사람이 당선됐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원희룡은 대체 인천 지역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대체 뭘 했습니까? 인천 지역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이 국내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 인천 지역을 담당한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대체 뭘 했길래 국내힘이 이렇게 또 참패를 하도록 놔뒀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의 책임 이렇게 운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다가 지금 현재 이 국내임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는 그 사람한테 일종의 누명이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모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개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공세다.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 초보한테 어울리는 일종의 네거티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들,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원희룡 또는 나경원의 지지율은 지금까지 1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지율이 그것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득표율이 나중에 이 원희룡 나경원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나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 해놓고 남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최소한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 때 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 기대됐던 바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자기 선거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자기 지역을 떠나지도 못한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그 불리한 판세에서 대통령실에서 각종 악재가 터지는 그 상황에서도 일종의 원맨쇼를 해가면서 목소리가 다 돼가면서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아니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물리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말 유능하고 한동훈이 정말 뭐 이번 선거를 잘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한동훈이 고생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서 한동훈 때문에 졌다. 한동훈이 이번 총선을 갖다가 망친 주범이다. 한동훈을 절대 우리 국민의힘에서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한동훈을 다시 찍는다는 건 이 보수 정당을 갖다가 괴멸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편이 아닙니다. 저는 한동훈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 한동훈을 비난하는 사람들, 한동훈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너무나도 허접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발 머리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기 서울대 법대 나오고 다 검사 판사 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논리가 약하고 왜 이렇게 머리를 안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